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다양한 영상을 참고하여 레드스톤 관련 이용 사례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레드스톤은 다양한 건축물이나 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생성 도구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횃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횃불을 통해서 피스톤을 작동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잘 되죠? 다음은 레드스톤 가루가 연결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블록으로 막혀있을 경우 레드스톤 가루 연결이 불가합니다. 가루도 높이가 있어서 위에 놓고 클릭하면 위로 생성됩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자면 블록들입니다. 유리, 세큐리 발광석, 바다 랜턴, 계단, 반블록 피스톤은 모두 가능합니다. 상자나 창고도 가능합니다. 예로서 흙이나 레드스톤 조명은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블록이 있어서 필요한 블록대마다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사례는 반블록을 이용한 레드스톤 가루 연결입니다. 이처럼 반블록 위로 연결되어 조명이 켜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위로 올라가는 조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드스톤 블록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블록으로 연결될 때는 보통 전선이 올라가는 한계점이 15블록에서 다시 1된 블록만큼 연결합니다. 땅바닥에서 바로 위로 연결이 안 되기에 이런 셈법이 가능합니다. 횃불은 벽에 설치하든 땅바닥에 설치하든 블록을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레드스톤을 이용한 연결은 딜레이가 없지만 횃불을 사용하면 딜레이가 생깁니다. 이 연결 딜레이를 틱이라 합니다. 레드스톤 회로의 신호에 0.1초의 딜레이를 만듭니다. 즉, 장소를 A에서 B로 이동하면 신호 시간은 0.1초 늘어나게 됩니다. 틱은 신호 시간의 증가에만 관여하며 신호의 이동 시간은 틱으로 인해서는 절대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이는 레드스톤 중계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위, 아래로 연결을 할 때도 이 횃불을 활용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의 예입니다. 횃불을 통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흐름입니다. 횃불 상태에 따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횃불은 한 번씩 쓸 때마다 0.1초씩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회로에서도 딜레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중계기와 밑에 있는 횃불 두 개가 있는 회로의 기능은 같습니다. 횃불 연결을 연장시키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레드스톤에서 나오는 신호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멸하는 딜레이가 보이시나요? 다음은 펄서라는 개념입니다. 출력이 계속 온오프를 반복하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연결을 해보면 전멸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레드스톤 횃불과 레드스톤 가루만 사용하면 최소 4클락의 클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 또는 피스톤을 사용하면 1클락까지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기타 다양한 장치가 존재합니다. 자, 다음 공간으로 날아가 보시죠.
켜지려면 횃불이 켜져야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횃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세 가지의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중에서 횃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키보니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가 왜 불이 들어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 보니 횃불이 보입니다. 횃불은 온오프 상태가 반대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스위치를 내려야 횃불이 꺼지게 됩니다. 횃불이 꺼져서 모든 회로가 연결이 안 되면 가운데 횃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계기입니다. 레드스톤 중계기는 전후가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 방향이 전방입니다. 레드스톤 중계기는 위에 작은 레드스톤 횃불이 2개 있습니다. 횃불의 색은 출력이 나가는지를 표시하며 두 횃불 사이의 거리는 신호 전달에 추가되는 지연량을 나타냅니다. 검붉은 색은 오프, 밝은 빨강색은 온입니다. 중계기의 딜레이를 4단계로 설정해서 조명을 연결했습니다. 딜레이가 생길수록 늦게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딜레이를 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딜레이가 보이시나요? 다음은 비교기와 중계기입니다. 둘은 역할은 다르지만 연결됨에 따라 똑같이 레드스톤 틱 즉 0.1초가 딜레이되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기와 중계기 모두 연결은 같습니다. 둘 다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교기나 중계기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연결자가 됩니다. 방향을 잘 맞추면 연결자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위쪽 중계기의 회색으로 차단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틀면 이 회색 차단막이 사라지고 회로가 작동하게 됩니다. 중계기에서는 신호 차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회로 구성에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레드스톤 중계기는 전원을 공급받은 다른 레드스톤 중계기를 옆구리 쪽으로 향하게 설치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이 되면 어떠한 입력이 들어와도 온이든 오프든 출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옆구리의 중계기가 다시 꺼지면 중계기는 원래의 일반적 행동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음은 기억 회로입니다. 기억 회로에서는 온오프를 눌러도 신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0.1초가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기억해서 계속 회로가 유지되게 됩니다. 깜박이는 회로는 딜레이로 생기는 신호 차이 때문에 깜박이는 회로입니다. 중계기 깜박이는 신호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를 보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0.4초의 딜레이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모드와 뺄셈 모드가 있습니다. 레드스톤 비교기는 전후가 있습니다. 비교기이면 화살표가 있는 방향이 앞입니다. 플레이어가 비교기를 설치하면 뒷면이 플레이어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됩니다. 비교기에는 뒤쪽에 작은 레드스톤 횃불 2개가 있고 앞쪽에는 1개가 있습니다. 뒤쪽의 횃불은 비교기 출력이 0보다 클 때 ON이 됩니다. 위에 있는 화살표도 ON이 됩니다. 앞쪽 횃불은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사용키를 누르면 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 모드입니다. 레드스톤 비교기가 비교 모드일 경우면 입력과 양측면 입력을 비교합니다. 측면 입력 중 하나라도 오면 입력보다 클 경우 출력은 오프가 됩니다. 측면 입력 모두 오면 입력보다 작을 경우 출력은 후면 입력과 동일한 강도가 됩니다. 비교기 쪽에서 들어오는 값은 13이고 우측 횃불에서 들어오는 값은 14입니다. 따라서 14가 크기 때문에 조명과 연결이 안 됩니다. 출력을 바꿔보면 조명으로 가는 연결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드스톤 비교기가 뺄셈 모드일 경우면 입력 신호 강도로부터 양 측면 중에서 높은 강도를 뺀 값을 출력합니다. 뺄셈 모드에서는 좌우 연결값을 비교해서 큰 쪽을 택하고 원래 연결값에서 뺀 값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 횃불은 13이고 우측은 14입니다. 원래 연결값은 15이기 때문에 결국 출력되어야 하는 값은 1입니다. 한 칸만 가는 것 보이시죠? 다음 회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회로 같은데 재미있는 회로입니다. 신호가 연결이 되면 앞에서 연결되는 신호는 14입니다. 양쪽에서 오는 신호를 보면 13, 12이기 때문에 신호는 그대로 14가 가게 됩니다. 사가 만나는 비교기 모드는 뺄셈 모드입니다. 따라서 양쪽에서 오는 값을 찾아서 비교해보면 됩니다. 왼쪽에서는 10이고 오른쪽에서는 12입니다. 따라서 14와 12의 값을 빼면 2칸이 됩니다. 이 칸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칸이고 여기서부터 2칸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곳 안 되고요. 2칸인 부분에 조명이 켜지네요. 다음은 상자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따라 레드스톤이 연결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크에는 다양한 상자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상자에 물건들을 넣어보면 옆에 있는 조명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압력판 종류에 따른 조명의 정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화로입니다.
양조대입니다. 아직 써본 적이 없지만 맞는 아이템을 넣으면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정 상자입니다. 안에 아무거나 넣어보니 불이 들어오네요. 아이템, 액자입니다. 마크 게임에서 자주 보는데 액자를 돌리면 무언가 작동하게 되는 아이템이죠. 액자를 돌려보니 불이 들어오네요. 신기합니다. 이번에는 길게 레드스톤 가루, 횃불, 중계기, 비교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설명해놓은 영상을 참고하고 이 정도면 학생들과 사용해볼만 하는 점으로 고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례들을 직접 만들어보게 하고 회로의 원리를 파악하는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